신평 아저씨가 이준석 세력에게도 발탁의 기회를 주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허허,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이준석 세력에게도 발탁의 기회를 주어 그들을 가급적 국정의 테두리 안으로 포섭하면 좋겠다. 신평이, 그러니까 윤핵관들이나 좀 덜 떨어진 대통령실 수준으로는 도저히 나라를 제대로 이끌어갈 수 없더라. 그래서 현실적 정치 세력으로서 존재감을 확실하게 한 이준석 세력에게도 발탁의 기회를 주어 그들에게 가급적 국정의 테두리 안으로 포섭하면 좋겠다. 라고 했는데, 저런 태세 전환이 나온다라는 거는 이게 이준석 쪽의 애들이 본선을 통과할 가능성이 그렇게 높지는 않겠지만 지금 예선 통과만으로도 지금 굉장한 이 파격성을 지금 보여줬다라는 거야. 그 자체만으로도 이미 당원들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불만들, 거부감들, 그리고 뭐 윤핵관들에 대한 거부감들이 이미 드러난 셈이란 말이지. 이 얘기는 역설적으로 윤석열 대통령의 당 장악력이 굉장히 약하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윤핵관들의 어떤 조직이나 조직력, 조직표가 의외로 별로 크지가 않은데라고 알 수 있는 내용이거든. 그러니까 이게 외부에서 신평이 봤을 때는 이거 안 되겠네? 오죽하면은 신평까지 저렇게 얘기했겠냐 생각할 수 있는 대목이죠. 이걸 봐도 윤석열 대통령이나 그 주변의 참모진들이 이 진짜 정치를 지금 잘못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이준석 같은 애들을 하나를 제대로 제압을 못하잖아 지금. 이준석 하나도 제압을 못하는데 무슨 이재명을 제압을 하고 민주당을 어떻게 제압한다는 거야. 쟤네 의석수까지 많은데. 이거는 이미 틀려먹은 거야. 시작부터가. 이미 순서가 틀렸다고. 민주당부터 제거를 하고 뭐 이재명을 제거한 다음에 쟤네들 힘 빼놓고 뭐 우리 쪽에 무슨 뭐 내부 총질러를 뭐 어떻게 하던지. 아니 저쪽은 버젓이 애들이 뭐 살아있는데 우리 쪽부터 갈라치게 하면 뭐 어쩌자는 거야.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 이준석이 세력이 더 커져버렸다고. 원래 이준석이 저렇게 누군가를 밀어가지고 끌어올릴 정도까지는 안 됐던 애가 예선 통과시켰다 이러면 사람들이 뭐라고 보겠어. 윤석열 대통령 판 애들은 현역 의원인데 떨어졌단 말이야. 현역이야 현역. 현역들이 TV 더 많이 나오고 뭐 이준석 갖고 할 거 다 했는데 떨어지고. 이준석은 당원도 아닌데 당원들이 밀어줘가지고 예선 통과하고 이것부터가 이미 스토리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지. 대통령의 영향력, 장악력 매우 좀 약하구나를 보여주는 거고 주변에서 뭔가 내용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는 거 아니냐는 의심도 좀 가능하게 하는 거지. 윤석열 대통령이 이 모든 걸 주체적으로 했다면 이거 대통령이 굉장히 실수하시는 거고 이준석이 가만히 안 있죠. 언제는 버려야 한다더니 내가 끌어안김 당한 사람이냐. 이준석은 언제는 이준석을 버려야 한다고 했다가 갑자기 이준석을 끌어야 안아야 한다가 있다가 이러고 있다. 심평 변호사가 잘못 생각하는데 피동적인 관계가 아니다. 그러니까 누가 끌어서 가고 누가 오고 이런 관계가 아니라 그러니까 이걸 상하관계로 이해하고 있다는 거지. 심평 변호사는. 내가 생각하는 방향과 윤석열 정부가 생각하는 방향이 일치하면 칭찬하지만 지금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비판적 자세를 취하는 거다. 그게 중요한 거지. 누가 끌어안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다. 즉 자리를 준다고 자기가 이빨의 소리 안 한다 있는 거고 저출산 위원장 자리를 제안받는다고 하면 저출산 정책에 대해 자기 생각 하나 정도는 얘기할 수 있는 공간이 열려 있어야 되지 않겠냐. 말 한마디 했다고 내쫓는다. 이 나경원 사례인 것 같고 그게 안 열려있으면 어떤 망신을 사고 어떤 결과가 나오는지는 경험적으로 알기 때문에 쉽지 않을 것 같다. 이준석께 까보면 한 줌도 안 될 거라고 하는 윤핵관들 그런 분들이 다 떨어졌다. 우리 당의 고질적 문제는 데이터를 안 보는 거다. 우리 당에 있는 의원님들 선거하는 거 보면 그냥 감으로 한다. 이번에 떨어지신 분들 일주일 동안 신나게 이준석 욕만 하다 떨어지셨다. 체계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선거 전략들이 필요한데 윤핵관들 선거하는 방식으로 하면 망한다. 이들은 그냥 뭐 어디 가서 보니까 뭐 들은 얘기 듣고 뭐 이준석에 대해서 안 좋게 얘기했는데 이런 식으로 한다는 거야. 이준석은 이제 데이터를 보고 하는데 뭐 이런 얘기는 뭐 그 젊은 사람과 이제 좀 나이 든 사람들의 차이죠. 나이 든 사람들은 어서 풍문으로 들은 걸 그대로 믿어 그냥. 그러니까 막 이상한 소리를 막 해. 뭐 이런 음모론도 막 얘기하는데 젊은이들은 좀 팩트를 중요한단 말이지. 이 숫자로 나온 데이터라든가 이걸 중요시해 갖고 그것대로 딱딱 맞춰서 가면은 일처리가 더 편한데 이제 꼰대들 비위 맞추려고 하면은 정말 정신머리가 없단 말이야. 이 사람들 어서 이상한 소리 듣고 와서 자기 혼자도 막 개소리 계속 하는 거야. 그런 꼰대 밑에 있는 젊은 애들이 이제 힘든 거지 지금. 지금 이런 대목에서 보면은 저런 말까지 왜 나왔을까를 봤을 때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첫 단추를 너무 잘못 낀 거야 지금. 첫 단추를 너무 잘못 껴갖고 맨 처음에 윤석열 정부가 했었어야 할 일은 윤석열 정부에 있었던 문재항의 인사들을 제거하는 것부터 갔었어야 돼. 얘네들 니들 뭐 탈원전 때 어쩌고 얘는 또 너는 국비를 갖다가 이렇게 썼네 저렇게 이렇게 감사를 돌려갖고 정부 내에 있는 진정한 분탕러들이나 내부 총질러들이나 제거할 것이지 왜 정부가 당내에 있는 인사에 대해서 지들이 뭔데 당대표를 내쫓내봤는 이러다가 지금 여기까지 온 거거든요. 이 앙수 관계가 만들어진 건 윤석열 정부가 주도적으로 한 거란 말이야. 정말 웃긴 건 윤석열 대통령이 이준석의 손을 잡고 화해를 하고 용서를 한 거 아니에요. 애초에 이준석은 탄핵 위기에 갔었던 애인데 그냥 냅뒀으면 애 잘렸을 거야. 그때 그랬으면 현역들이 날렸으니까 윤석열 대통령한테 불똥 튈 게 없잖아. 근데 본인이 쩍하고 나타고 애 손잡고 완세 이러고 용서해버리니까 뭐야 이준석 너무한다 했던 사람들만 바보 되는 거고 윤석열 대통령 용서했으니 그냥 참고 갔는데 참고 갔으면 끝내야 될 거 아니야. 또 뒤끝있게 또 대통령 되고 나서 애를 찍어 눌러버리면은 이건 뭐 애가 참겠어 성격이 있는데. 근데 그 모습이 젊은 애들한테 어떤 느낌이냐면 자기들을 갖다가 있는 대로 쿠사리 주고 내쫓는 그 꼰대 상사들을 보는 것 같은 기분을 받은 거야 애들이. 그러니까 이게 이준석이라는 애가 좋아서가 아니라
이준석을 괴롭히던 그 윤핵관 꼰대들한테 대한 반감이 크기 때문에 이준석 현상이 만들어지고 그게 지금 죽지는 않는 거예요. 이러니까 이 당내에서 사람들이 뭐 김기현이 되든 안철수가 되든 얘네들은 이준석 쪽의 애들 누구지도 모르는 애들 지지하면서 뭔가를 보여주고 싶은 거야 지금. 그 메시지가 뭐냐? 니들 같은 꼰대 새끼들이 맨날 우리 젊은 애들 이용만 해고 꿀만 빨고 버리는 거 아니냐 이거야 지금. 그런 상황에서 뭐 애들 자리 준다고 애들이 그 덥석덥석 받겠습니까? 그런 자리가 다 썩은 동아줄이 될 텐데. 저런 거는 다 생각이 심정 변호사가 단순한 거 저런 얘기는 이전에 했어야 돼. 이미 내가 이전에 했던 얘기잖아요. 그 초창기 때 이준석 같은 애들은 족을 쳐봤자 얘 못 이겨요. 여론전 때문에. 그리고 얘가 박힌 돌이기 때문에 얘를 뺄 수가 없어. 윤석열 대통령이 굴러온 돌이. 그러면 어떻게 돼? 얘한테 그냥 뭐 저기 무슨 대변인 부대변인 자리나 주던지 뭐 이렇게 별로 눈에 띄지 않는 자리 하나 주면서 거기서 고생시키는 거야. 그냥 그렇게. 차라리 그렇게 가까이 두면서 애를 갖다가 못 나가게끔 막아버렸어야 되는데 입을 못 벌리게 막았어야 되는데 이거는 같이 싸우자 이러고 그냥 진흙탕으로 들어가니까 아예 그때부터 이미 대통령이 뭔가 응집을 만드는 데 있어서 이제 힘을 잃어버린 거고 점점점 이렇게 되니까 당내 장악력이 높아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약해지더라는 겁니다. 이게 윤핵관들의 무능 때문에 이렇게 나온 거야. 윤핵관 애들이 지금 데려온 애들 수준 좀 봐봐요. 애들 데려온 수준이 심상정 지지자 데려오고 독재자의 딸 박근혜라고 하면서 비아냥거리는 애들이나 데려오고 있어. 이런 수준으로 안 돼. 탄핵 찬성한 애가 탄핵 얘기하고 있어. 이러면 안 된다고. 이런 수준으로 어떻게 총선을 치릅니까? 이러니까 지금 점점점 내부적으로도 야 이거 안 되겠다 안 되겠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 결국에는 이 모든 것들은 다 대통령실 문제고 김기현의 능력 문제고 이렇게 가버리잖아. 결국에는 이준석 쪽 애들 데려오지 않고서 우리 망한다는 얘기 생각을 왜 갖겠어 저거. 이 윤석열 대통령이 너무 지금 체면이 깎이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이준석이 씬스틸러가 됐다. 전당대회 와서 이준석이랑 사진 찍겠다고 아주 그냥 오늘 제주도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지금. 예. 봤는지 모르겠는데 제주도에 계신 분들이 이준석이랑 사진 찍겠다고 그냥 우르르 몰려가지고 하는데 진짜 재밌는 장면이었어. 당원권 정지받은 이준석이 씬스틸러로 재등장하면서 이번 전당대회에서 아주 수혜를 다 누리고 있습니다. 4.3 희생자 유가족 간담회 후 기자들과 만나 이준석은 김기현 후보의 탄핵 발언에 대해 어떻게 탄핵을 하려고 하냐 하면서 비판도 하고요. 자, 이번 전당대회 국민의 계기로 이준석이 정치적 반전을 깨고 있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왜냐? 이 차기 지도부에서 이준석한테 제일 좀 유리한 게 누군가 봤더니 김기현보다는 안철수 쪽이라는 거고 그리고 이제 자기 사람들이 이렇게 예선에서 다 생존을 하게 되면서 이준석의 어느 정도 입지가 지금 올라간 거죠. 확인이 된 거고. 자, 지금 나오는 얘기를 보면 당대표 포함 총 6명으로 구성되는 차기 지도부에 최소 2명 입성을 기대하고 있다. 이거 좀 오바야. 안 될 가능성도 있어. 한 명도 안 될 가능성도. 신윤계가 당대표 최고위원 2명, 신이준석계가 최고위원 3명을 당선시켜 3대3 균형을 맞출 수 있다는 이것도 약간 조금 너무 오반데 얘. 이준석계가 예산 통과까지는 모르겠어. 이거는 그래도 이준석 발이 있는데 본선 당선까지 가려면은 진짜 안철수 쪽의 표와 그다음에 이 당내의 개혁파들 이 표가 완전히 몰빵이 가야 돼요. 그러면은 가능하지. 근데 이게 쉽지 않을 수 있어. 이게. 근데 일단 봐야죠. 왜냐면 사람들이 그 최고위원에 대한 중요성을 잘 모르거든. 그러니까 최고위원보다는 이제 당대표에 관심을 갖다 보니까 되게 이것도 역설인데 최고위원 쪽이 왜 중요한지도 많이 알려줘야 돼요. 최고위원이 왜 중요하냐. 최고위원이 4명이 사퇴를 하면 당대표가 잘린다. 근데 이 문제는 결국 이 친윤계도 응집시킬 수 있다 보니까 요 부분에서 최고위원을 좀 홍보하는 부분이 약간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최고위원 본선 통과가 쉽지가 않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보는 게 좀 낫겠지. 3명이나 당선시키면 이거는 윤석열 대통령 탈당하셔야지. 이거는 망하는 거지 완전히. 자, 이번 본 경선에는 후보들의 득표율이 모두 공개되기 때문에 이준석 측이 보유한 지지 기반의 실체가 드러난다. 이준석의 정치력이 이번 전당대회를 통해 재차 시험대에 올랐다. 내가 이준석도 여기에 그래서 목숨을 걸어야 되는 거야. 배팅을 다 해야 되는 이유도 이준석의 그런 세력들이 다 드러나기도 하지만 저기서 만약에 예선도 통과 못했다 그러면 이준석이 엄청나게 비아냥을 받을 테지만 이건 통과가 되니까 저 윤핵관들이나 저쪽에 뭐 이준석을 좀 싫었던 분들이 할 말이 없게 된 거지. 왜냐면 당내에 이렇게 반발 세력이 많다는 게 이제 일단은 증명이 된 거고 이제 본선에서 만약에 뭐 당선자가 한 명이라도 나온다 이러면 좀 굉장히 충격적인 사례가 되겠죠. 현실적으로는 쉽지가 않을 거예요. 근데 나오기만 한다면은 이준석 쪽이 몸값이 너무 올라가는 그런 상황이 옵니다. 내가 계속 얘기했듯이 이준석을 그때 때릴 때부터 이건 다 이준석만 키워주는 꼴이라고 했는데 정치를 잘 모르시는 분들은 이준석은 끝났다고 얘기하지만 끝난 게 아니에요. 그렇게 끝나는 정치인이 없어. 그렇게 린치를 가면 오히려 더 커진다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치라는 것이 눈에 드러나지 않고 은근하게 그런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도자가 돼야 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은근하기가 아니야 지금. 은근하기가 아니라 굉장히 노골적으로 하다 보니까 여러 부분에서 사건 사고가 터지고 있고 이게 반복적이니까 사람들이 지금 매너리즘에 빠진 거예요. 왜 정부가 왜 저래요? 행정부가 왜 저래? 대통령실 왜 저래? 이런 말이 계속 나오니까 이게 지금 대통령실도 우리가 조용히 하겠다고 입 다물겠다라고 나가지만 이게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한테 이제 누가 되는 상황이 온 거죠. 애초에 당내의 갈등을 만들면 안 되는 거였어. 그냥 조용히 와서 일단은 무조건 민주당을 때릴 때 활용하고 그 다음에 이제 뭐 공천이 있든 뭐 시스템 공천을 하든 뭐든 하든 뭐 다른 걸로 이렇게
그 제거할 생각을 했었어야 되는데 초장부터 우리끼리 갈라지니까 뭐 윤석열 정부가 힘을 발휘하기가 좀 어려워진 거죠. 그건 윤석열 대통령의 책임이야. 대통령이 모든 것들을 관할해야 되는 책임이 있는데 본인이 직접 뭐 문자 보내고 난리가 났는데도 사과도 안 해. 뭐 이러니까 완전히 뭐 초장부터 깽판 치고 끝난 거지. 그러니까 이준석이 자꾸 저렇게 존재감이 나타날수록 대통령의 지지율이나 대통령에 대한 그런 어떤 트라우마가 올라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 이런 관계를 만들면 안 되는 거였다고 애초에. 그러니까 무슨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인데 대통령이 그 뭐 찍는다고 누가 죽어.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거든. 근데 되게 지금 위험한 정치를 하고 있는데 저렇게 가는 이유가 이제 그 정치를 잘못 배운 우파 586 꼰대들이 지금 너무 윤석열 대통령 근처에 많이 있어요. 이 사람들 탄핵 찬성파였겠다.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는 기회주의자였겠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믿고 정치를 맡깁니까? 이제 수준 자체가 아휴.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는 지금 이준석을 못 이기는 거지. 이준석도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대단한 전략을 갖고 온 것도 아니야 얘가. 근데도 이준석을 못 이기는 거는 그만큼 이쪽 바닥의 수준이 정말 미달된다는 거야. 그런 애들 데리고 우리가 마음에 드는 애들만 모이자 해갖고 얘 숙청하고 쟤 숙청하겠다. 당연히 역풍을 맞는 거죠.